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역사를 맡게 된 이동찬 선생님의 OT가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제 이름을 제가 직접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어찌됐든 이번 2학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목차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소개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쪽팔리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면요. 여러분들 이 2학기 목차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사의 파트는 단순하게 중등 내신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부에서도 그대로 이제 연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제가 이 표현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할 때 이번에 공부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서 나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바로 목차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2학기 목차 같은 경우는 1학기 목차는 좀 다릅니다. 1학기 목차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4대 문명부터 구석기 문명, 신석기 문명, 많게는 이제는 서양 고대사라든지 동양 고대사, 중세사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2학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옛날 시대에 배우는 게 아니야. 이제는 300~400년 전, 이제 거의 현대랑 근접한 시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시대 자체가 제국주의 침략과 그 다음에 국민 국가 건설에 대한 운동이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원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4단원의 소단원 1단원과 2단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시민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무슨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가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에 따른 제국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서아시아랑 인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근대화 정책을 했고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는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근대화적인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파트가 이번 4단원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5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5단원의 내용은 바로 세계대전이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부터는 사실상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기가 몇 세기죠? 21세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벌어진 시기인데 이 세계대전이 크게 두 번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떠한 국제질서가 변화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유엔이라는 하나의 국제연합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5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단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6단원 같은 경우는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현대사회죠. 그죠?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에 가기 전에 이제 냉전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냉전 체제와 그 다음에 제3세계란 거는 미국의 편도 아니고 소련의 편도 아닌 다른 제3의 세계라는 국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계화 시대에서 이런 통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운동과 다른 탈권위주의 운동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6단원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근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즉 오늘날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번 2학기 때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역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주 몇 회 복습을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약속을 해야 돼요. 주 몇 회? 3회는 지켜야 돼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월수금, 또 어떤 친구는 화목토 이렇게 시간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수금이 시간이 난다.
그러면 이제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뭐예요? 월수금만큼은 역사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뭐 시간 같은 경우도 뭐 가끔씩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많게는 1시간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쯤 되면 다시 라면서 이해가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질문입니다. 적극적인 질문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강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실 텐데 유튜브로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건 좀 헷갈린다. 혹은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얼마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 됐든 뭐 홈페이지가 됐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질문 사항들을 얼마든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과 그 다음에 OT 설명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